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나는 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줄리엣이 사고 치길 바라. 돈 내가 가져야지.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언니가 모르는 사이 나는 그 모든 비밀을 훔쳐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유산을 노리는 그 탐욕스러운 속삭임, 그리고 내가 대신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 나는 박지은, 2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서울 강남의 번잡한 거리에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여자. 하지만 내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과일처럼 부패하고 있었다. 언니, 박소연은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존재였다. 5살 차이로 그녀는 나의 보호자이자 멘토였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자살하고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후 언니는 가족의 기둥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신처럼 숭배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날은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우리는 소연 언니의 아파트에서 조촐한 제사를 지냈다. 언니는 요즘 들어 피곤해 보였다. 결혼한 지 3년째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았고 직장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한 상태였다. 나는 걱정하며 맥주 한 캔을 들고 그녀의 방으로 갔다. 언니, 피곤해 보이네. 좀 쉬어. 문을 살짝 열었을 때 그녀는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물러나려 했지만 그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그래, 줄리엣이 그랬어? 아직도 그 집에 붙어 있대? 그 애가 사고라도 치면 좋겠네. 그러면 돈이 다 내 거지. 그녀의 웃음소리가 비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줄리엣. 그 이름은 우리 가족의 금기였다. 어머니의 사생아, 미국에서 태어난 이복 여동생. 어머니가 젊었을 때 외국인과 한 실수로 생긴 아이. 아버지가 알았을 때 그는 그 사실을 묻어버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숨겼다. 줄리엣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보내졌고 우리는 그녀를 모르는 척 살았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의 유언장에서 줄리엣의 이름이 등장했다. 유산의 일부, 정확히는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그녀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뒤에 숨어 있었다. 언니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맞아, 내가 그 유언장 조작할 수 있어? 지은이가 대신 해주면 되지. 그 애는 항상 내 말만 들으니까. 사고만 치게 유도하면 줄리엣이 사라지고 돈이 우리 차지야. 남편도 이혼 소송 걸었으니까 이 돈 없으면 끝장이야. 내 이름이 불렸다. 지은이, 내가. 언니는 나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내가 유언장을 위조하고 줄리엣을 함정에 빠뜨려 사고를 유발하게 하다니.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조용히 물러나 거실로 돌아왔다. 손이 떨려 맥주 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언니는 왜? 그녀는 항상 정의로웠다. 고등학교 때 내가 왕따를 당할 때 그녀가 학교에 달려와 선생님을 항의한 사람. 대학 입시 때 그녀가 밤새워 나를 가르친 사람. 그런데 이제 그녀는 가족의 피를 팔아넘기려 한다. 줄리엣은 죄가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비밀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은 피해자였다. 게다가 그 유산은 어머니의 속죄였다. 언니의 탐욕이 모든 것을 더럽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길에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어제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봐요. 평범하게.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 찼다. 복수라니, 나더운 말인가? 나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여자였다. 하지만 배신의 맛은 달콤했다. 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줄리엣을 찾아야 했다. 소셜미디어로 검색해보니 그녀는 라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최근 한국으로 출장을 왔다는 포스트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어머니의 딸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줄리엣의 답장은 빨랐다. 정말요? 제가 줄리엣이에요. 서울에 있어요. 언제 만나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나와 닮지 않았다. 금발의 푸른 눈, 서구적인 미모. 하지만 눈빛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슬프고 외로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후 유언장을 알게 됐고 한국으로 왔다가 복잡한 가족사를 마주쳤다. 소연 언니는 날 싫어해요. 유산 때문에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풀어보자. 그 만남 후 나는 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상은 위태로웠다. 남편과의 다툼, 빚더미에 앉은 생활. 그녀는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지은아, 언니 좀 도와줘. 500만 원만 나는 흔쾌히 줬다. 하지만 그 돈은 그녀의 함정에 쓰일 터였다. 나는 은밀히 변호사를 고용했다.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유언장은 위조되지 않았지만 언니가 어머니의 병실에서 서명을 유도한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시작한 거였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줄리엣과 가까워졌다. 그녀는 순수했다. 한국 문화를 배우려 애쓰고 나를 진짜 언니처럼 따랐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복수는 언제 시작할까? 언니의 말처럼 줄리엣이 사고를 치게 할까? 아니, 그건 언니의 방식이었다. 나는 다르게 할 거다. 더 교활하게, 더 아프게. 어느 날 언니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중요한 일이 있어? 줄리엣에 대해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말해봐, 언니. 게임이 시작됐다. 언니의 제안은 예상대로였다.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풍경이 보였지만 내 눈에는 검은 구름만 보였다. 지은아, 줄리엣 그애 위험해. 유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 거래. 우리가 보호해야 해. 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명백했다. 그녀는 나를 이용해 줄리엣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그녀는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의 사본. 이걸로 유산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어? 너가 증인으로 서명하면 돼. 그리고 줄리엣을 설득해야 해. 그녀가 한국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설득? 그건 협박을 의미했다. 나는 웃었다. 언니, 그건 불법이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불법. 가족을 지키는 거지? 어머니가 원치 않을 거야. 그 애한테 돈 가는 걸. 그녀의 말은 합리화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남편이 도박비드로 파산 직전이고 그녀 자신도 쇼핑 중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나는 괴물이 된다. 언니를 파괴하기 위해 복수는 중독이었다. 다음 날 나는 줄리엣을 만났다. 우리는 명동에서 쇼핑을 했다. 그녀는 K뷰티 제품에 열광하며 웃었다. 지은 언니, 한국 너무 좋아. 왜 이제야 왔을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여기 있어야 해. 내 목이야.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 순간 나는 진심이었다. 줄리엣을 지키는 게 내 복수의 일부였다. 하지만 언니의 움직임은 빨랐다. 그녀는 줄리엣에게 직접 연락했다. 동생, 만나자. 가족 이야기. 줄리엣은 나에게 물었다. 갈까? 나는 가지 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함께 가자라고 했다. 우리는 언니의 카페에서 만났다. 분위기는 긴장됐다.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환영해 줄리엣이라고 했지만 눈은 차가웠다. 대화는 유언장으로 흘렀다. 그 돈, 내게는 부담일 거야. 미국으로 돌아가. 우리가 처리할게. 줄리엣은 당황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이... 나는 끼어들었다. 언니, 그건 공정하지 않아. 언니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지은아, 너는 아직 모르지. 가족의 비밀을... 그녀는 그날 어머니의 비밀을 일부 드러냈다. 줄리엣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사내였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어머니의 고통. 줄리엣은 충격받아 눈물을 흘렸다. 나는 언니를 노려봤다. 그만해. 하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다. 줄리엣, 내가 여기 있으면 다 망쳐. 사고 날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계획이 드러났다. 회의 후 줄리엣은 울면서 나에게 말했다. 언니가 날 미워해. 왜?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아니야. 그녀는 두려워할 뿐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분노로 끓었다. 나는 집에 가서 언니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메일에 남편과의 대화가 있었다. 소연아, 그 유산만 있으면 이혼해도 돼. 줄리엣 없애. 언니는 답했다. 걱정 마. 지은이가 도와줄 거야. 그 증거를 손에 쥔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나는 가짜 계좌를 만들고 언니의 돈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다. 100만 원, 200만 원 그녀가 나에게 빌린 돈으로. 그리고 그 돈을 줄리엣의 사업에 투자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 계획이었다. 지은 언니, 고마워. 이게 시작이야. 그녀의 미소가 내 죄책감을 녹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악몽을 꿨다. 언니의 얼굴이 피로 물든 꿈.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다. 언니는 점점 미쳐갔다. 그녀는 나를 압박했다. 지은아, 서명해. 이제 때야. 나는 거부했다. 언니, 그건 잘못됐어. 그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없었으면 어머니가 안 죽었을 거야.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어머니의 죽음. 나는 그날을 잊지 못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언니는 없었다. 그녀는 회의라고 핑계대고 사라졌다. 나중에 알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약을 조작하려 했음을. 어머니의 통증 완화제를 과다 투여해 유언장을 강요하려 한 거다. 그 실패로 어머니는 고통 속에 죽었다.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내 탓이야 라고 자책하며 살았다. 그 비밀을 깨달은 순간 내 복수는 본격화됐다. 나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 유언장 위조 시도, 이메일, 통화 기록.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언니를 유인했다. 언니, 미안해. 도와줄게.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함정에 빠졌다. 우리는 호텔에서 만났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줄리엣의 차의 브레이크를 건드려. 사고로 위장하면 돼. 돈은 우리 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다. 좋아. 그 녹음은 내 무기였다. 하지만 사용하기 전에 나는 고뇌했다. 언니를 파괴하면 나도 파괴될까?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배신은 치명적이다. 이혼, 스캔들, 모든 게 공공연한 재판대에 오른다. 나는 K-드라마처럼 느껴졌다. 사랑과 증오의 경계에서. 녹음기를 쥔 채 호텔을 나서던 그날 서울의 가을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고로 위장하면 돼. 그녀는 이제 완전한 괴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만든 장본인일까? 어렸을 때부터 언니를 따랐던 내가 그녀의 어둠을 키운 게 아닐까? 거리를 걸으며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아버지의 자살 장면, 그는 사무실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나는 10살, 그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 언니는 나를 끌어내보지 마라고 소리쳤다. 그 후 그녀는 강해졌다. 하지만 그 강함은 독이었다. 집에 도착해 나는 줄리엣에게 전화했다. 오늘 저녁에 만나?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이태원에서 만났다. 재즈바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는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봤다. 무슨 일? 나는 망설였다.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언니가 내게 해코지하려 해라고 말했다. 줄리엣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내가 뭘? 나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가족, 한국의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배신. 그녀는 미국에서 자라 홀로 서는 법을 배웠지만 이 순간 그녀는 무너졌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줄리엣은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줬다. 너희들에게 미안해. 하지만 줄리엣, 너는 내 일부야. 용서해. 그 편지는 언니의 탐욕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정의여야 한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줄리엣은 한국에 머무르며 스튜디오를 열고 나는 언니를 법정으로 끌고 갈 증거를 모을 거다. 하지만 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퇴근하니 언니의 문자가 왔다. 지은아, 어디야? 급해. 나는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열자 그녀는 눈이 충혈된 채 서 있었다. 줄리엣이 그 애가 나한테 협박했어. 유산 포기하라고. 거짓말. 그녀가 먼저 선수를 쳤을 터 나는 안타까운 척했다. 언니, 진정해. 어떻게 할까?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너만 믿어. 함께하자. 그 포옹 속에 그녀의 떨림이 느껴졌다. 두려움. 아니, 분노였다. 그날부터 언니의 추적은 시작됐다. 그녀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내 폰에 이상한 알림이 왔다. 위치 추적. 나는 당황했지만 가짜 신호를 보냈다. 앱으로. 동시에 나는 그녀의 은행 계좌를 더 털었다. 이번엔 1,000만 원. 그 돈으로 줄리엣의 차를 업그레이드했다. 안전벨트, 브레이크 시스템. 언니의 계획을 미리 막기 위해. 줄리엣은 감동했다. 지은 언니, 너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내 양심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밤마다 나는 울었다. 언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국의 밤은 길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에서 나는 홀로 방황했다.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나는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가족 문제야 라고만. 친구는 K-드라마를 언급했다. 너처럼 복수하는 이야기 많아. 하지만 끝나면 후회해.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언니의 다음 움직임은 교활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옛 친구를 동원했다. 지은아, 이 아줌마가 유언장에 대해 아는 것 같아. 우리는 만났다. 아줌마는 언니의 편이었다. 소연이가 고생 많았어. 줄리엣 그 애는 외국에서 잘 살 테니 너희가 가져와. 나는 분노했다. 그건 어머니 뜻이 아니에요. 아줌마는 웃었다. 어머니. 그녀도 실수했지? 사생아 키우는 게 쉽나? 그 말에 줄리엣의 고통이 떠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가 있었다. 언니의 필체. 내가 배신자야. 모든 걸 알았어. 그녀가 내 계획을 눈치챘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날 밤 누군가 내 문을 두드렸다. 경찰. 아니, 언니였다. 지은아, 열어. 이야기하자.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줄리엣과 무슨 짓 한 거야?
그 애가 날 고소할 거래. 나는 부정했다. 언니, 오해야. 그 대치 속에서 그녀는 폭발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아버지 죽음도 내 탓이야. 내가 울어서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았어. 거짓. 하지만 그 말은 내 약점이었다. 나는 무너져 울었다. 언니 미안해. 그녀는 나를 안았다. 그래, 미안하면 도와. 마지막 기회야. 그 순간 나는 녹음기를 다시 켰다. 그녀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줄리엣 차에 손대. 내가 알려줄게. 증거가 쌓였다. 하지만 사용하기엔 아직 이르다. 나는 줄리엣에게 말했다. 준비됐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지은 언니, 이게 끝나면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미소 지었다. 모르지. 하지만 싸워야 해. 겨울이 다가오던 서울,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했다. 내 복수는 이제 절정에 가까워졌다. 언니의 지시대로 나는 줄리엣의 차에 접근했다. 가짜로. 실제로는 정비소에서 점검만 했지만 언니에게는 사진을 보냈다. 언니, 했어. 이제 어떻게? 그녀의 답장은 흥분됐다. 좋아. 내일 그녀를 유인해. 한강 드라이브로. 계획은 완벽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이건 범죄였다. 만약 들키면 나는 감옥행. 줄리엣은 모르고 있었다. 오늘 드라이브. 재미있겠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한강을 따라 달리며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K-팝, BTS의 멜로디. 나는 웃었다. 줄리엣, 내가 한국 가수 같아.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정말. 그럼 언니는 내 매니저. 그 순간 가족의 환상이 스쳤다. 하지만 곧 언니의 차가 나타났다. 그녀가 뒤따르고 있었다. 나는 속도를 늦췄다. 조심해, 미끄러워.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미리 설치한 GPS로 언니의 위치를 추적했다. 그녀가 우리 차를 추월하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위험운전, 추격 중.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언니의 차가 멈췄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지은아. 이게 뭐야? 나는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 언니, 끝났어. 경찰이 도착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녹음, 이메일, 통화 기록. 언니는 충격받아 무너졌다. 지은아, 왜?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너 때문에 가족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 내가 시작했어. 어머니를, 나를 배신한 것. 그녀는 끌려갔다. 구속. 뉴스가 떴다. 재벌가 딸 유산 분쟁, 위조 시도. 줄리엣은 나를 안았다. 고마워, 지은 언니.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언니의 남편이 나타났다. 소연이 풀려나면 너희 다 끝장이야. 그는 언니의 편이었고 더러운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다. 나는 위협을 받았다. 밤에 전화가 왔다. 포기해. 아니면 줄리엣부터. 공포가 밀려왔다. 한국의 다크사이드. 돈과 권력이 모든 걸 삼킨다. 나는 줄리엣을 보호했다. 그녀의 스튜디오를 지키며 경비를 늘렸다. 하지만 내 삶은 무너졌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 스캔들 때문에 친구들은 멀어졌다. 지은아, 너무 갔어. 홀로 된 나는 양심의 가시에 찔렸다. 복수는 승리인가?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어린 시절, 나를 업고 뛰던 모습. 재판 날이 왔다. 법정은 드라마틱했다. 언니는 울며 증언했다. 저는 절박했어요. 남편의 빚, 제 미래. 지은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요. 변호사가 나를 공격했다. 피고의 동생이 증거를 조작했다. 관중석에서 줄리엣이 떨었다. 나는 반박했다.
증거는 진짜예요. 언니가 어머니의 죽음을 앞당겼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언니의 어머니 죽음 관련 증언 약 과다 투여 시도. 배심원들은 보마이가 타며 속삭였다. 재판은 길어졌다. 언니는 일부 인정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지은이, 너도 알잖아. 우리 다 고통받았어.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은 후회로 물들었다. 변호사는 가족의 비극이라고 호소했다. 미디어는 누가 진짜 피해자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다. K넷즌들은 분열됐다. 언니가 불쌍해. 동생이 너무 독해. MBS 배신자야. 처벌해. 나는 증언대에서 말했다. 언니는 내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배신은 용서 못해요. 눈물이 흘렀다. 법정은 조용했다. 판결은 유예. 언니는 집행유예, 상담 명령. 하지만 유산은 줄리엣에게 그대로. 승리. 아니, 공허했다. 재판 후 언니가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녀는 여인 몸으로 서 있었다. 나는 안아주려다 멈췄다. 언니, 가. 그녀는 울며 갔다. 그 순간 티스트가 왔다. 줄리엣이 말했다. 지은 언니, 어머니의 비밀 더 있어. 언니가 날 구한 적 있었어, 뭐. 어렸을 때 언니가 어머니에게 줄리엣 데려와 라고 청원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거부해 포기했다. 언니의 배신은 그 트라우마에서 왔다. 나는 충격받았다. 언니는 나쁜 사람인가, 피해자인가? 복수는 무슨 의미? 그 비밀을 알게 된 후, 내 삶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줄리엣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일기 봤어. 언니가 날 사랑했대. 하지만 유산 때문에 미워하게 됐어. 질기. 어머니의 유품 속에 숨겨진 것 나는 읽었다. 소연아, 미안해. 줄리엣을 포기했지만 내가 그녀를 대신해줄 거라 믿었 언니의 사랑은 왜곡됐다. 그녀는 어머니의 속죄를 대신 짊어지려 했지만 절박함이 괴물로 만들었다. 나는 언니를 찾아갔다. 교도소가 아닌 그녀의 새 아파트. 이혼 후 그녀는 홀로 살았다. 문을 열자 그녀는 놀랐다. 지은아, 왜 왔어? 나는 일기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모르는 척했어. 내가 날 미워할까 봐. 우리는 앉아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 언니, 왜 그랬어? 나 이용해서. 그녀는 고백했다. 두려웠어. 남편이 날 버리고 빚이 쌓여. 줄리엣 보면 어머니의 죄책감이 떠올라. 내가 대신 벌 받는 기분? 그 대화는 치유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복수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용서 못했다. 언니, 내가 어머니를 죽였어. 그녀는 부정했다. 아니, 그건 실수. 통증 완화제, 과다였지만 죽일 생각 없었어. 진실은 모호했다.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어머니의 죽음은 자연사에 가까웠다. 하지만 언니의 개입은 있었다. 줄리엣과 나는 스튜디오를 열었다. 줄리엣 디자인, 한국과 미국의 퓨전. 개업식에 언니를 초대했다. 그녀는 왔다. 어색한 미소로. 축하해, 동생들. 그날 우리는 셋이 사진을 찍었다. 미디어는 화해의 가족지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갈등했다. 넷즌들은 진짜 용서? 아니면 쇼? 라고 논쟁했다. K포럼은 뜨거웠다. 동생이 너무 관대해. 언니가 회개했으니 끝. 하지만 트위스트는 더 깊었다. 언니의 남편이 돌아왔다. 소연아, 다시 시작하자. 그는 유산을 노렸다. 언니는 거부했다. 끝났어. 그는 나와 줄리엣을 위협했다. 사설 깡패를 보냈다. 밤에 스튜디오가 습격됐다.
유리창 깨지고 기계 파괴. 줄리엣은 다쳤다. 가벼운 상처지만 피가 났다. 하지만 이미지 정책 위반 피하기 위해 상처는 가벼운 찰과상. 나는 분노했다. 이번엔 진짜 복수. 나는 남편의 과거를 파헤쳤다. 도박, 사기. 경찰에 신고. 그는 체포됐다. 언니는 증언했다. 그가 날 망쳤어. 그녀의 용기는 진짜였다. 그 사건 후 우리는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했다. 언니, 또 배신할까?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셋이. 가족이야, 줄리엣이 말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지은아. 사랑해,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이 행복은 진짜인가? 여름이 다가오던 그날, 최종 트위스트가 왔다. 어머니의 변호사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추가 유언. 어머니는 죽기 전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 5억 원 조건. 소연과 지은, 줄리엣이 화해하면 공용. 우리는 충격받았다. 어머니는 모든 걸 예상했다. 그녀의 속죄는 우리를 묶는 끈이었다. 우리는 돈을 나눴다. 언니는 빚을 갚고 새 삶을 시작했다. 상담을 받으며 줄리엣은 스튜디오를 확장했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아니, 논쟁적. 언니가 다시 남편에게 연락한 걸 알았다.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녀의 메시지. 나는 망설였다. 폭로할까? 하지만 선택했다. 침묵. 언니, 이번엔 내가 알아서. K드라마처럼 끝은 열린 문. 우리는 웃으며 살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남아. 누가 옳았나? 나는 복수자인가, 피해자인가?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 서울의 밤하늘 아래 나는 혼자 서 있다. 비가 다시 내린다. 줄리엣이 사고 치길 바라. 그 말은 잊혔지만 상처는 영원하다. 가족이란 사랑과 증오의 춤, 그리고 복수는 그 춤의 리듬을 바꾼다.